김진아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 사전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본 투표는 26일 진행되는데 개표 요건인 투표율 33.3%를 넘어설지 주목됩니다. 전국 동계체육대회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4,800여 명이 참가하면서 지역 상권도 반짝 대목을 누렸습니다. 동계체전은 3년 동안 강원도에서 열립니다. 허영 국회의원이 장교와 부사관들의 육아휴직 확대와 보수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과 군인보수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된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삼척 대진 지역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담기면서 삼척시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진아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21일과 22일 사전 투표에 이어 26일에는 본투표가 치러지는데요. 주민 소환 투표는 투표율 33.3% 이상이 돼야 개표를 할 수 있어 투표율이 관건입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사전투표 첫날.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에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투표에 참가하는 쪽이나 불참하는 쪽 모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잘했으면 좋았죠. 잘했으면 뒤에서 박수도 쳐주고 그럴 텐데 일단 이렇게 됐으니까는 거기에 대해서는 또 가만히 있는 것도 또 문제고. 그러니까 같은 방관하는 잡밖에 될 수가 없으니까. 찬반을 떠나서 국민으로서 당연히 양양군에 관련된 어떤 사항이 생기면 당연히 의사표시할 의무는 있다고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 권리를 찾겠다 이겁니다. 지난 2007년 주민소환제가 도입된 뒤 강원도 내에서 실제 투표가 치러지는 건 2012년 삼척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주민소환 청구인 측은 방송연설과 홍보 차량을 통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비리 혐의로 구속된 군수 하나 살리자고 양양군이 이대로 주저앉는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양양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선택을 할 것인지는 자명한 일입니다. 주민소환 대상인 김진아 군수는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특혜를 준 적이 없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선관위에 제출한 뒤 방송연설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군수의 지지자들은 주민소환 투표가 특정 정치 세력의 사전 모의로 추정된다며 투표에 참여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수 주민소환 투표의 본투표는 오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양양 지역 22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주민소환 투표의 개표 요건은 투표율 33.3%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양양군 전체 유권자 24,925명 중 8,309명 이상이 사전투표나 본투표에 참가해야 개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표 요건을 채우고 유효 투표수의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양양군수는 직을 잃게 됩니다. 저희가 사전 투표일이라든가 그리고 투표일 그리고 투표소 위치 그리고 투표하러 가실 때 유의하실 사항 이런 것들만 중점적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소 이제 인근에서 어떤 소동이라든가 찬반 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주민소환 투표가 인용돼 양양군수가 직을 잃게 되면 오는 4월 양양군수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전국 동계체육대회가 나흘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폐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수단 4,800명이 참가했는데요. 지역 상권도 반짝 대목을 누렸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빙판과 설원이 뜨거운 열전이 펼쳐진 전국 동계체육대회가 21일 경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했습니다. 나흘간 대회에 참가한 선수단만 선수 3,000명을 포함해 4,800명. 학부모와 유관기관 관계자들까지 더하면 규모는 훨씬 늘어납니다. 전국체전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지원하는 센터장님들 같이 함께 이제 독려하려고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역센터에서 오신 이제 박사님들이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체류하고 있습니다. 동계체전 개최로 4,000명이 넘는 선수단이 강원 지역을 찾으면서 지역 경기도 모처럼 활기를 떴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설상 경기가 치러진 평창 지역 상권은 가는 곳마다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최근 계속된 소비 침체로 울상짓던 상인들은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오늘 지금 점심치 이 시간까지 한 1,000명 넘게 왔습니다. 동계체육대회를 하면서 또 많은 도움을 저희들이 받고 있죠. 아무래도 조그만 동네에 여러 지역에서 선수들도 오고 선수단 관계자분도 오시니까 아무래도 조금 장사는 조금 잘 되죠. 강원도는 향후 대회엔 선수단 참가나 대회 규모를 더욱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전국 동계체육대회는 2028년까지 강원도 일대에서 단독 개최됩니다. 앞으로 강원도에서도 저는 확실하게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내년에도 개회식 문제도 더 좀 예산을 늘려서 더 확대해서 더 큰 이런 이벤트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회 열기에 비해 일반 관중들의 적은 관심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 종목이 무료 관람으로 진행됐지만 관계자가 아닌 관중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논의되면서 삼척시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는 지난 2026년 원전 예정구역이 해제된 삼척 대진 지역에 신규 원전 2기가 도입되는 방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삼척 대진 지역은 현재 대규모 에너지, 관광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자치도 등으로부터 484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이번 주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을 위한 법안 발의와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나갔습니다. 먼저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지역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요, 군 사기 진작법이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군 사기 진작법은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 개선을 통해 늘어나는 장교와 부사 간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군 인사법과 군인 보수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씩 뜯어봐야 할 텐데요.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 복무 장교와 부사 간 전체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 복무 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군인 보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 군인의 보수를 민간 동일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봉급액 산출 기준 산정에 반영하도록 해 보수 체계 개선을 통한 군 복무 유인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허영 의원은 민주당의 추경안에 단기 복무 장려금과 훈련 간부 급식비 및 기본 급식비 증액을 골자로 한 군인 처우 개선안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동해태백 삼척 정선지역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은 21일 동해 북평산업단지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재지정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북평산업단지는 지난 1995년 3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처음 지정됐으며 앞으로 2027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2차 보전 지원과 폐수 처리비, 물류 운송비 등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부평산업단지의 경우 입주기업 267곳 중 80%에 해당하는 214곳이 종업원 10인 이하 영세 업체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원주시 을지역 더불어민주당 송기영 국회의원은요, 19일 지방의 악성 미분양 해소 방안을 국토부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송기영 의원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7만 채를 넘어섰다며 특히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수도권보다 지방이 5배 이상 많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토부는 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지방 현장에서 그 효과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지방의 미분양 해소는 단편적 금융 대책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교통 접근성과 주거 인프라 개선,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원주시 갑지역 국민의힘 박정아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원주 청년포럼과 오름의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아 의원은 원주를 사랑하고 꿈을 펼쳐나가는 청년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청년들은 지역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자산이며 그 열정과 노력은 원주의 내일을 밝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초저출산 국가라는 오명 아래 법적 가족의 출산만을 인정하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OECD 평균 비혼 출산율은 3년 전 이미 42%를 넘어섰습니다. 국내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한다는 비율이 5년 만에 2자리로 올랐습니다. 국가 소멸 위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우리가 이제 비혼 출산에 대해서 포용해야 한다,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결혼을 했던 안 했던 누구나 임신, 출산, 양육이 가능한 사회로 만드는 그런 제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대도시권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국조사치보다도 비혼 동거나 비혼 출산에 대한 동의율이 높아요. 경상북도에서도 이제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선언적 의미로서라도 동방등록제를 추진하는 방안. 반면 비혼 가정이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습니다. 비혼 동거 커플의 경우 그 파트너가 출산을 했을 때 배우자 출산을 휴가를 쓸 수 있는가 없는가. 법으로 봐서는 애매하고 규정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제도상 좀 근거가 명확하게 되어 있다면 훨씬 더. 정치권도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제도화 논의를 시작한 배경입니다. 비혼 출생아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해야 되는 게 있고요. 이 문제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다양하게 오늘 나온 이제 주제를 가지고 우리 법적으로 갈 부분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비혼 가정 제도화의 의미가 수용하느냐 마느냐에 있기보다는 누구나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21일 오후 3시 10분쯤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가 35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진화 헬기 4대와 장비 33대, 인력 120여 명 등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오는 28일까지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복지 증진 활동 실적이 있는 춘천시 소재 여성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등입니다. 지원 규모는 사업 신청 분야에 따라 개소당 500만 원부터 1,000만 원 이내입니다. 춘천시가 우두이지 더원 아파트 단지 내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합니다. 춘천시는 21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초등 방과 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공공시설이나 공동주택이 유휴 공간을 활용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